나는 통증이 삶의 일부라는 걸 70이 넘어서야 인정하게 되었다. 처음엔 단순한 관절통이었다. 무릎이 조금씩 아프고, 밤이면 허리가 저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뻣뻣했다. 뼈가 굳었나?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병원에 가면 의사는 늘 말했다. 약 드시고 물리치료 받으세요. 나는 순순히 따랐다. 처방된 약을 꼬박꼬박 먹었고, 열심히 정형외과에 다니며 전기자극도 받고, 파스와 찜질팩도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문제는 통증은 줄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느 날 새벽, 또다시 허리 통증에 깨어났다. 잠결에 허리를 어루만지며 나는 생각했다. 이건 약의 문제가 아니다. 내 몸이 지금 내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거다. 나는 처음으로 내 통증을 들어보자고 결심했다. 고통을 없애려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듣기 시작한 것이다. 그 첫 번째 변화는 내 호흡을 의식하는 것이었다. 통증이 밀려올 때 나는 호흡을 참곤 했다. 몸이 경직되고 숨이 얕아지며 더욱 통증이 강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나는 깊은 호흡을 배우기 시작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며 통증이 있는 부위로 천천히 숨을 보내는 느낌. 괜찮아, 괜찮아. 마치 내 안의 통증에게 조용히 말을 거는 것처럼. 처음에는 어색했다. 숨으로 고통이 줄어들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며칠, 몇 주가 지나자 내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고통이 사라진 건 아니었다. 하지만 통증이 나를 잡아끄는 존재에서 잠시 함께 있는 감각으로 변해갔다. 그리고 그 감각은 내 마음을 조용히 비우고 다시 숨쉬게 했다. 나는 깨달았다. 통증을 멈추려 할수록 더 아프다. 그러나 통증을 들어주면 조금씩 풀어진다. 그 다음 나는 매일 아침 햇살이 들어올 때면 손을 따뜻한 물에 담갔다. 그 물은 단지 온도가 아니라 하루의 첫 인사였다. 손을 천천히 풀고 관절을 하나하나 돌리며 나는 내 몸의 상태를 살폈다. 오늘은 손가락이 덜 굳었네. 오늘은 왼쪽 무릎이 조금 무겁다. 그런 말을 스스로에게 하면서 나는 나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움직임에 귀를 기울였다. 통증이 있을 땐 움직이기 싫고 더 눕고 싶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는 것이 통증을 더 오래 데리고 있는다는 걸 나는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매일 딱 5분 집안을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계단 하나 내려가는 것도 무릎이 삐걱거렸지만 한 걸음, 두 걸음, 숨을 고르며 걸으면 그 걷는 느린 리듬이 통증을 누그러뜨리는 걸 느꼈다. 그렇게 나는 움직임으로 통증을 돌보는 삶을 조금씩 천천히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나는 운동선수도 아니고 젊은 사람들처럼 빠르게 걷지도 못한다. 하지만 내 몸에 맞는 별표 작은 움직임의 루틴 별표는 분명히 존재했다. 아침에는 가볍게 어깨를 돌리고 목을 천천히 한 바퀴씩 움직이고 손가락 마디를 하나하나 눌러주었다. 점심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마시며 5분 정도 복도를 걸었고 밤에는 따뜻한 수건으로 허리와 무릎을 감싸며 내 하루를 정리했다. 그 모든 순간이 통증을 제거하는 시간이 아니라 통증을 이해하는 시간이었다. 나는 이제 통증이 올 때마다 이렇게 속삭인다. 오늘도 내가 왔구나. 무리했나 보다. 미안해. 잠깐 앉아서 너랑 이야기 좀 하자. 그 말을 마음속으로 하다 보면 내 몸은 긴장을 풀고 통증도 전보다 훨씬 가볍게 느껴진다.
통증은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다. 멈추라는 뜻일 수도 있고 돌보아달라는 뜻일 수도 있다. 나는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기로 했다. 어느 날 나는 작은 노트를 하나 꺼내 별표 통증일지 별표를 쓰기 시작했다. 까만색 체크표 언제 아팠는지, 까만색 체크표 어디가 아팠는지, 까만색 체크표 무엇을 했을 때 나았는지, 까만색 체크표 무엇을 했을 때 더 아팠는지, 그 기록을 며칠, 몇 주 쌓아가다 보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통증은 패턴이 있었다. 마음이 무거운 날은 몸도 무겁고, 햇살을 본 날은 덜 아팠다. 음식을 급하게 먹은 날은 속이 더부룩했고, 누군가와 따뜻한 통화를 한 날은 훨씬 편했다. 이 기록은 나에게 병보다 더 중요한 걸 알려주었다. 통증은 삶의 감정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 그 사실을 깨달은 나는 몸을 돌보는 만큼 마음의 통증도 돌보기로 했다. 나는 매일 밤 자기 전에 감사한 일을 한 가지 적었다. 오늘 햇빛이 따뜻했다. 딸이 전화해줬다. 낭독 모임에서 내가 쓴 글을 누군가 웃으며 들어줬다. 그 감정들이 하루의 끝을 따뜻하게 감쌌고 그 따뜻함은 잠든 내 몸에도 전해졌다. 그날 밤엔 허리도 무릎도 한결 가벼웠다.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 낭독 모임에서 한 어르신이 내게 물었다. 형님은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지내세요? 통증은 없으신가요?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통증은 늘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통증이 저를 데리고 가지 않아요. 제가 그 통증과 함께 걷는 법을 배웠거든요. 그 말에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게 가능한 일이군요. 나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그래, 가능하다. 내가 나와 대화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그날 이후 나는 통증이 오는 날이면 한 걸음 더 깊이 나를 들여다보았다. 오늘 통증이 심한 이유는 뭘까? 마음을 쓸데없이 조급하게 쓴 건 아닐까?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은 건 아닐까? 너무 오래 같은 자세로 있진 않았을까? 그 질문들 속에는 더 이상 자책도 억지도 없었다. 그건 나를 향한 조용한 관심이었고 돌봄이었고 온기였다. 나는 그 순간들이 약보다 더 깊은 치유가 된다는 걸 알게 되었다. 또 하나 내가 배운 건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삶은 너무 아깝다는 것이었다. 예전에는 아프면 아무것도 하기 싫었다. 모든 걸 미뤘고 쉬어야 한다며 하루를 멈췄다. 하지만 통증은 삶을 멈추는 이유가 아니라 삶의 속도를 조절하는 신호라는 걸 이제는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통증이 올 때마다 삶의 속도를 조금 늦췄다. 천천히 걸었고 조용히 앉았고 깊게 숨 쉬었고 더 많이 듣고 덜 말했고 그 느림 속에서 통증은 어느새 삶의 일부가 되었고 나는 더 이상 그 통증에 휘둘리지 않았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느린 속도가 나의 감각을 열었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창밖의 나무가 어떻게 흔들리는지, 찻잔에 맺힌 김이 어떻게 사라지는지, 그 모든 것들이 내 하루의 풍경이 되었고, 그 풍경은 통증보다 훨씬 더 큰 위안이었다. 나는 알게 되었다. 삶이 꼭 완벽하고 아프지 않아야만 의미 있는 게 아니란 걸. 아픈 몸으로도 깊이 느끼고 따뜻이 사랑하고 천천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건 약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회복이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통증과 함께 살아가면서 나는 몸을 돌보는 방법뿐 아니라 마음을 돌보는 감각도 함께 자라났다. 특히 밤이 되면 통증은 유난히 더 짙어졌다. 모든 소음이 줄어들고
주변이 고요해지면 내 몸 안에서 울리는 불편함이 더 선명하게 들려왔기 때문이다. 예전에 나는 그 밤의 고통이 무서워 진통제를 2알씩 먹거나 TV를 켜놓은 채 겨우 잠이 들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고요한 밤을 내 몸과 마음이 나누는 가장 깊은 대화 시간으로 여겼다. 잠들기 전 나는 스탠드를 낮게 켜고 내 몸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오늘은 어디가 가장 무겁지? 혹시 내가 억눌렀던 감정은 없었을까? 누구에게 상처받은 건 없었나? 혹시 나 스스로에게 너무 야박하지 않았나? 그 질문을 따라 손가락, 발가락, 어깨, 무릎, 그리고 가슴 아래까지 내 시선이 도달하는 곳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보내주었다. 그 호흡 하나하나에 내 몸은 안도의 신호를 보냈고 심장은 조금씩 리듬을 회복했다. 그날부터 나는 통증을 내 안의 작은 생명처럼 존중하며 대하기 시작했다. 억누르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강제로 없애려 하지 않고, 그저 별표 알아주는 것, 별표만으로도 통증은 한결 달라졌다. 그리고 통증이 잦아들수록 그동안 내가 밀쳐두었던 감정의 통증이 보이기 시작했다. 내 마음의 깊은 곳엔 오래된 슬픔이 있었다. 말하지 못했던 상처, 오해받은 순간, 사라진 사람들,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미워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이 내 몸 어딘가에 남아있었고, 그 기억이 쌓이고 쌓여 통증이라는 얼굴로 나타났던 것이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몸의 통증은 마음이 오래전부터 보내고 있던 구조 요청이었다는 것을. 그 이후 나는 몸이 아픈 날이면 몸에게만 물어보지 않았다. 마음에게도 물었다. 오늘 무슨 감정이 있었니? 혹시 참은 말이 있었니? 울고 싶었는데 울지 못한 건 아니니? 그 질문들을 할수록 몸은 더 정확하게 반응했고 통증은 더 정직하게 나를 안내해 주었다. 나는 마침내 몸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된 존재라는 걸 그 고통 속에서 진심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런 깨달음 이후 나는 내 몸을 하나의 친구처럼 대해보기로 했다. 예전엔 그저 불편한 대상, 수리해야 할 기계처럼 여겼던 몸을 이제는 나와 평생 함께 살아온 소중한 동반자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다. 매일 아침 나는 손으로 내 가슴을 천천히 쓸어내리며 이렇게 인사했다. 오늘도 함께 해줘서 고마워. 어젯밤에도 잘 버텨줘서 고마워. 오늘 하루도 천천히 같이 가보자. 이 짧은 인사 하나가 몸의 긴장을 풀고 내 마음의 단단한 중심을 만들어 주었다. 그 작은 루틴은 어떤 약보다 강한 심리적 진통제가 되었다. 나는 이제 아프다는 것을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로 여기게 되었다. 손가락이 저릴 때면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무언가를 움켜쥐고 살았는지를 떠올렸고, 허리가 뻐근할 땐 내가 삶의 무게를 얼마나 무리해서 떠안고 있었는지를 생각했고, 발바닥이 무거울 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 걸어온 시간들을 되새겼다. 이처럼 통증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게 하는 신호였고,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자 삶 전체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나는 병원에 가는 횟수도 조금씩 줄어들었다. 불안해서, 혹시 큰 병은 아닐까 두려워서 무조건 병원을 찾던 과거의 나와 달리 이제는 먼저 나의 하루를 돌아보고 내가 놓친 리듬을 점검했다. 요즘 햇빛을 너무 안 봤구나. 며칠째 소리내어 웃은 적이 없네. 물을 적게 마셨구나. 사람 목소리를 너무 오랜만에 들었어. 이 작은 리듬 하나하나가 통증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 리듬을 회복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다 어느 날, 오래된 지인이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가 무거웠다. 나 요즘 자주 아파. 병원 가도 소용없고, 그냥 몸이 무너지는 기분이야. 나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말했다. 몸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너무 오래 밀어냈던 거야. 이제는 내 몸과 화해할 시간이야. 그 말에 친구는 조용히 울었다. 그리고 며칠 후, 따뜻한 문자를 보냈다. 이제 나도 매일 아침, 내 몸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있어. 이상하게 마음이 놓여. 나는 미소 지었다. 하나의 통증이, 하나의 위로가 되었고, 그 위로는 또 다른 삶을 깨웠다. 그렇게 하나둘씩, 내 통증을 통해, 다른 사람과도 이어지는 연결이 생겨났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몸의 고통은 어느 누구에게나 익숙하고 또 공통된 감정이 있는 이야기였다. 나는 통증에 관해 이야기하는 모임을 열어보았다. 낭독 모임에서 만난 어르신 몇 분, 동네 마트에서 자주 보던 분, 그리고 우연히 라디오에서 내 사연을 듣고 연락을 주신 분까지 각자의 몸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서로의 통증을 나누었다. 나는 손가락이 아픈데 그게 자식 생각 많이 하는 날엔 더 아파요. 난 허리 디스크인데 속상한 일 생기면 더 욱신거려요. 무릎이 시리면 꼭 누군가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 말들 하나하나가 내 마음을 울렸다. 통증은 육체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언어라는 걸 나는 그 자리를 통해 확신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하루의 끝에서 항상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는다. 오늘은 어디가 아팠지? 그 고통은 어떤 감정의 흔적이었을까? 내가 말하지 못한 것, 참은 건 뭐였을까? 그리고 나서 천천히 몸을 쓸어내린다. 수고했어. 오늘도 잘 견뎠어. 아픈 건 내 잘못이 아니야. 이제는 내가 너를 제대로 돌봐줄게. 그 말을 내 몸 어딘가가 기억하는 것 같다. 잠이 들면 숨소리가 부드러워지고 아침이면 어제보다 가벼워진 몸이 조용히 일어난다. 나는 더 이상 통증이 나의 삶을 방해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건 나를 느리게 하고 더 단단하게 하고 스스로를 더 자주 들여다보게 해주는 삶의 선생님이었다. 이제 누가 나에게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고 싶다. 통증은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고통이 나를 끌고 가지 않도록 나 스스로가 손을 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증과 손잡고 걷는 삶. 그건 참 느리고 어쩌면 불편하고 때로는 눈물이 나는 길이지만 그 길 끝에는 나를 더 사랑하게 된 내가 있다. 이 긴 이야기를 읽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혹시 지금 어디론가 시린 곳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숨을 깊게 쉬고 그곳에 말을 걸어주세요. 괜찮아. 내가 아픈 것도 내가 힘든 것도 다 이해할게.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통증을 조금 더 부드럽게 안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내신 당신의 몸에게 그리고 그 몸을 돌보는 당신의 마음에게 통증과 함께 살아간다는 건 단지 버티는 삶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건 오히려 더 섬세하고 더 깊은 삶을 선택하는 일이었다. 그 후 나는 몸과의 관계뿐 아니라 삶 전체와의 관계도 정리해보기 시작했다. 과거의 나에게 나는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다. 건강하라, 무너지지 마라,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마라. 그 요구들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나를 조용히 깎아내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통증이 오는 날엔 과거의 나를 가만히 떠올렸다. 젊었을 때 밤샘 작업을 했던 나,
가족을 위해 자신을 뒤로 밀었던 나. 아픈 몸을 억지로 끌고 다녔던 나. 그때 나는 내 몸에게 한 번도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저 참고, 버티고, 지나가길 바랐을 뿐이었다. 이제는 다르다. 나는 통증이 오는 날이면 그곳에 손을 얹고 이렇게 속삭인다. 그땐 미안했어. 내가 널 너무 몰아붙였지. 이제라도 이렇게 알아차려서 다행이야. 앞으로는 함께 가자. 그 짧은 인사 하나가 어느 날은 진심 어린 눈물로 이어졌고 그 눈물이 흐른 밤은 어쩐지 통증도 덜했다. 그 변화 이후 나는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바로 자기 전에 20분이 되었다. 그 시간에는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아무 책임도 없고 오직 나를 위한 시간이었다. 나는 조용히 방에 불을 끄고 작은 스탠드만 켜둔 채 이불을 펴고 앉는다. 그리곤 찻잔 하나, 작은 노트, 그리고 조용한 음악. 그건 나에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식이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 조금 아팠지만 견뎠지.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을 거야. 그 말을 하면서 내 몸도 내 마음도 조금씩 이완되었고 나는 고요 속에서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나이 들면 몸이 아파서 못한다. 이젠 움직일 수가 없다. 그냥 약 먹고 쉬는 게 최고야. 물론 그 말도 맞다. 그러나 나는 이제 그보다 더 소중한 진실을 알게 되었다. 몸은 고장 나는 게 아니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 그 돌봄은 약이 아닌 나의 주에, 나의 시간, 나의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걸 몸으로, 감정으로, 마음으로 나는 매일같이 확인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에 다녀오던 길에 오래전 함께 일했던 후배를 마주쳤다. 그는 내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선배님, 여전히 건강해 보이시네요. 예전보다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이 머릿속에서 오래 맴돌았다. 내가 정말 예전보다 나아진 걸까? 통증은 여전한데. 그런데 왜 그 말이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하지? 그건 단순히 겉모습이 아니었다. 그건 내가 내 몸과 맺고 있는 관계가 바뀌었다는 증거였다. 예전에 나는 통증을 숨기려고 했다. 아프다는 말을 창피해했고 누군가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 늘 괜찮아요 라는 말로 감췄다. 하지만 이제는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고 아픈 날엔 내게 시간을 줄 알게 되었고 무리하지 않고 쉬는 것이 더 큰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걸 배웠다. 그건 단순히 통증을 관리하는 기술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자세의 변화였다. 며칠 전 지혜편지 영상을 자주 본다는 구독자분께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 할아버지의 영상 덕분에 매일 밤 제 몸을 쓰다듬고 말을 건넵니다. 통증은 여전하지만 마음은 더 단단해졌어요. 예전엔 아프면 울었는데 요즘은 아파도 위로할 줄 알게 되었어요. 나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다. 누군가의 통증이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덜 외로워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내가 이 삶에서 마지막까지 하고 싶은 일이 되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 어딘가가 시리다면, 당신의 마음 한구석이 아프다면 부디 그곳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내가 아픈 건 당연해. 내가 너를 돌보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돌보아 줄게. 그 말이 당신의 통증을 잠시라도 가볍게 해줄 수 있다면 그건 나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닿았다는 뜻일 것입니다. 나는 이제 통증을 통해 더 깊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바쁘게,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지 않고 내 몸과 감정을 더 자주 바라보며 더 천천히, 더 다정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느림 속에서 삶은 더 단단하고 아름다워졌습니다. 이제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한 가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통증은 결코 나의 적이 아닙니다. 그건 내 삶을 다시 바라보게 해주는 고요한 안내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이 당신의 몸을 다정히 바라보고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회복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의 몸이,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지길 바라며 지혜 편지 드림.